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 함양과 진로 탐색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였고, 특히 거기에서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서하고 방학 중 생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수업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 가지고서 제출한 학생이 있어요. 대단히 착실한 학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직 한 번도 들어와 보지도 않은 학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의 자세만 봐도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절학기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패스가 되는 것이냐,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점 명심하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것도 실제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들었고서 또 저하고 같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오늘 수업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쪽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사실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시베리아 기단이 만나 가지고서 전선을 이루는 장마전선이 구축이 돼 가지고서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또 밖을 이렇게 보니까 광주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마전선이 이렇게 시베리아 기단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기단하고 싸우다가 쭉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올라가면은 이제는 장마가 끝나고 그야말로 불법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불법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나타나요. 자, 그 손님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태풍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풍은 한번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태풍의 어디로 간다는 이 진로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고등학생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기 진로는 모른다는 거죠. 태풍은 한번 태어났을 때부터 어디로 가겠다는 진로가 기상청을 통해 가지고서 쫙 돼서 나오는데, 인간은 태어나서 이게 말이야,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진로를 갖다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은 YOLO라고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해가지고서 인생은 오직 한 번만 사는데, 이게 한 번 사는 것이 또 진로를 갖다가 잘 잡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진로를 잘 잡아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강의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우리의 조상,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여러 설이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태어났다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면 이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이 지구상에는 정말로 우리와 같은 유인원들이 네안데르탈인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인종들은 다 도태되어 버렸고 지구상에서 오직 호모사피엔스만이 남아가지고서 이 지구를 주인이 되어 가지고서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대학에 있는 미래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6년에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갖다가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왜 이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면은 어떻게 굉장히 나약한 이 인류가 이 지구상의 주인이 됐는가를 파헤친 거예요. 그럼 이게 파헤쳤는데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잘 파헤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뭐 종교를 믿건 안 믿건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점쟁이한테 가죠. 철학관에 가가지고서 우리 애가 이번에 입사시험을 보는데 합격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또는 우리 애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말을 잘 안 듣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맨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과거를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는 엄마는 아들의 과거 또는 딸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 중에서 맞는 말이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을 탁탁탁 치면서 맞아. 당신이 어떻게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그렇게 과거를 잘 아느냐.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관 선생하고 이 엄마가 이제 한 덩이가 돼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바로 점쟁이는 얘기합니다. 아기가 이번에 합격을 하기가 좀 힘들겠다. 이러면서 굿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부모 중에서 돈을 갖다가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돈을 내 가지고서 또 이 자식을 위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투척합니다. 그 돈을 투척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를 잘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감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혀 내 아들을 본 적도 없는데 과거를 쪽집게같이 맞춘다는 거죠. 미래를 쪽집게같이 맞춘 것이 아니라 과거를 쪽집게같이 맞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유발 노아 하라리도 마찬가지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10만 전에 아프리카 북부에서 탄생해 가지고서 이 인류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너무 공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새로운 책을 하나 또 냈습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냈어요. 그럼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은 뭐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은 뭐냐면은 현재 이 인류가 지구상에서 주인인데 앞으로 2040년, 50년 앞으로의 여태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호모데우스는 뭐냐? 신이라는 거죠. 신이 될 수도 있고, 호모 유슬리스는 뭐냐? 쓸모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개나 소나 닭과 같이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기 몸을 봉사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질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기로에 있다 이거죠. 이 호모사피엔스가 신이 되든지 아니면은 쓸모없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시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참 저도 이 책이 약 한 800페이지가 넘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물론 있고요. 해가지고서 한번 그 탐독을 갖다 했는데 참 공감이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정보통신, IT, ICT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방학 중에 정말로 호모데우스 이 책을 꼭 보세요. 누구라고요? 유발 노아 하라리. 우리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방학 중 활동 계획을 제일 먼저 낸 학생, 도서관에서 가서 호모데우스 책 빌려다가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수강생들이 이렇게 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따라오는 학생이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제는 뭐냐? 호모데우스하고 호모유즈리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를 보면은 과학의 발달, 그 중에서 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의 발달을 보면은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초창기에는 우리가 인류들은 뭔가를 몰랐잖아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 하면 굴 속에 가서 숨었잖아요. 숨어가지고서 왜 그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르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 모든 것들이 제사의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변화하는 삼라만상의 복잡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제사장에 거쳐서 종교에 의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초창기 시대가 매우 길었죠. 그러나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어느 정도로 발달되면서 이 천체의 원리랄지 인체의 비밀이랄지 병은 왜 생기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점차 인간의 능력이 커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능력은 커갔지만은 컴퓨터의 능력은 커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에는 어떤 시점이냐면은 이 인간의 능력이 좀 우수하지만은 컴퓨터의 능력이 거의 따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능력을 컴퓨터가 추월하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지점이 언제냐? 2045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singularity, 특이점이 온다. 인류 전체의 지성을 다 합한 것보다도 컴퓨터 한 대의 지능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 뭐 여기에서 굳이 여러분들한테 알파고 얘기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한번 졌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가지고 중국의 모든 프로 기사하고 알파고 혼자하고 해가지고서 다 깨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공지능을 이긴 프로 기사는 이세돌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류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것들은 갈수록 이 갭이 커질 거라 이거죠. 갈수록 이렇게 갭이 커질 거라는 거죠.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큰일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의 엄마나 부모님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미래에 어떤 재앙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가만히 그때까지 올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잖아요. 물에 빠지는 수가 있다 그러면 물가에 못 가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에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현재 남아있는 시간 동안 준비하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미래, 인류에게 좋지 않은 미래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발 노아 하라리도 얘기했지만은 이 싱귤레러티는 구글의 그 기술이사로 있죠. 실질적으로 확증은 아니지만은 현재 살아있는 지구상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레이 커즈와이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호모 데우스에서도 이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많이 언급해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섬찟하죠.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인류를 능가하는 것이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알파고는 바둑 하나만 잘 듣지만은 오목이나 다른 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서 우리는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세대에 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수명이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자강불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깨닫고 특히 이런 점을 깨닫고서 방학 생활을 아주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기존 프로그램하고 인공지능의 차이가 뭔가, 이걸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기존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기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식이 있어야 돼요. 공식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데 공식이 있어야 돼요. 공식하고 에다가 입력을 주면은 출력이 나오도록 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 공식을 어떻게 컴퓨터가 계산하도록 코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공식이에요. 반드시 공식 없이는 못해요. 그 다음에 입력과 공식을 주면 출력이 나오는 것이 기존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많이 해봤잖아요. 입력하고 공식을 줘야 돼요. 제곱을 하는 거다. 4다. 입력이 x제곱이다. 공식이 x제곱이다. 그러면 출력은 16이다.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공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비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갖다가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 안에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머신러닝 안에는 또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서브셋 개념으로 있는데 그야말로 인공지능은 아주 광범위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 갖다가 머신러닝 이렇게 하는데 머신러닝은 입력인 데이터하고 출력을 주는 거예요. 공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입력하고 출력 두 개를 갖다 비교를 한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보이는 거예요.
개 사진을 입력으로 주고 이것은 출력은 개다. 이걸 갖다 훈련시키고 고양이 사진을 주고서 이것은 고양이다. 이렇게 하고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무의 사진을 넣으면은 이게 개인가 고양인가를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 프로그램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개는 다리가 4개, 고양이도 4개네. 또 눈이 2개, 코가 2개, 꼬리가 하나, 뭐 색깔 뭐 여러 가지고, 뭐 코가 하나. 뭐 이 개수 공식 가지고는 상당히 개하고 고양이를 구별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개하고 고양이가 컴퓨터가 구별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는 안 돼요. 기존의 공식 가지고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뭐 한 5살도 안 되는 3살 먹인 애도 개나 고양이 사진 보여주면 알잖아요. 우리 두뇌, 머리로 추론을 한다는 거죠. 입력하고 답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경우를 알려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요 2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했다고 생각하고서 먼저 한번 프로그램 공식 봐보세요. 공식을 갖다가 보는데 이것은 저 큐브 솔버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과 학생들이 재능 나눔 봉사 때 하는 건데 이 레고 장난감 가지고서 이거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공식을 넣어 가지고서 풀면은 이게 풀린다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응? 안 돌아가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컬러 센서가 있어요. 이 면을 돌리면서 이 6개의 면에 있는 컬러를 읽어드립니다. 6개 면의 컬러를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푸는 공식에 의해 가지고서 맞추는 거예요. 지금 6개의 면을 갖다가 중에서 지금 5번이거든요.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6번째 면 읽었잖아요. 이제 계산합니다. 공식을 줬기 때문에 이 공식을 줘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계산이 끝나면은 이제 맞추기 시작합니다. 돌려가지고 손으로 맞추기를 갖다가 시작을 합니다. 대략 30에서 40번을 돌려가지고서 맞춥니다. 자, 이것을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하겠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재능 나눔 봉사를 가만히 있게 들었지만은 요것을 갖다가 한번 만드는 팀이 있어요. 이거 다 됐네요. 여기 다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맞출 수 있겠어요? 큐브는 맞추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공식대로 안 하면은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비되는,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강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보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가지고서 다음 시간 수업 때 여러분들이 또 들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 계절학기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주의 깊게 들어가시고 하나라도 캐치해 가지고서 자기 삶의 지표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성 함양과 진로 탐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